하재근 문화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뭐 의혹이 제기된 이제 기사가 난 지 1시간 반 만에 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이 지금 사퇴 의사를 밝힌 게 두 번째 충격이에요. 첫 번째는 또 성추행 연루된 언론 보도가 첫 번째 충격이었고, 왜냐하면 대개 지금까지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당사자들은 잠적을 하거나 혹은 며칠 동안 잠적을 하거나 혹은 그다음에 그 출마의 변을 좀 늦추거나, 그러니까 좀 늦추는 것이지 전격적으로 1시간 반 만에 더군다나 의원직,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초강수 대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 갈래로 지금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의원직을 사퇴할 만큼의 사실은 어떤 성추행 의혹이 있는 거다라는 반응, 또 두 번째 반응도 굉장히 큰데 그럴 만큼 결백하니까 그렇게 초강수를 둔 거다. 그러니까 양측의 이런 어떤 해석이 지금 팽팽한 상황입니다. 네. 최윤영 변호사. 네. 참 결백하기 때문에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근데 이제 피해자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야, 저것만 있어가지고 과연 의원직 사퇴까지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저희도 의뢰인을 만납니다만, 무고한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든 무고다라고 해서 형사 고소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상식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적 근거도 없이 가해 여성이라는 사람의 주장만으로 이것에 대해서 나는 결벽증이 있을 정도의 얘기가 있었고 남에게 피해가 가는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했는데, 네.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 시청자들도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른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거기에 법정형이 사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여기에 어떤 본인이 죄를 어떤 강간이나 중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강제추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판단 때문에 바로 의원직 사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를 볼 때도 이것 이외에 혹시 다른 어떤 숨겨진 일이 있는가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납득하게 하는 그런 후속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이제 사퇴 발표하고 난 다음에 민병두 의원의 부인과 아들이 또 민 의원을 감싸는 듯한 또 약간 이제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또 인터넷에서 한창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부인이 글을 올렸는데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이것은 남편다운 결정이다. 우리 남편의 평소에 강직한 성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설사 성추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같이 노래방에 갔다는 것 자체가 내 기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실수다, 부끄러운 일이다. 민병두 의원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보기에도 내 남편은 성격상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의원직 사퇴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지지하고, 다만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항은 당시에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네.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인은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또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네. 우리 아버지가 인터넷 사퇴한 이 국회의원직 사퇴한 것에 대해서 뭔가 더 부끄러운 또 다른 폭로를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우리 아버지한테는 도덕적인 결벽증이 있다. 조그만 논란이라도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상대 여성하고 사실관계를 다투게 되면 국회의원직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파적인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의원직을 내려놓고 한 명의 개인으로서 모든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좀 공명정대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아들 입장에서는 밝혔는데, 네. 사실 가족이 아버지나 남편이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확한 사실은 민병두 의원만이 알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가족이 좀 두둔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한 가지 예. 제가 이제 의원직 사퇴라는 것을 사실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대로 그냥 사퇴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의원직 사퇴는 사실은 하나의 어떤 선언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의원직 사퇴한다고 그냥 한다고 해서 바로 사퇴가 되는 게 아니라 회기 중에
그러니까 국회가 열려야 되고 국회가 열리면서 국회의장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국회가 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바로 사퇴하고 싶어서 사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선언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류하는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만류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국회의장도 지금 당장 그러니까 원포인트 국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의제로 삼을 생각이 없다라는 상황이니까 의원직 사퇴한다는 선언한 의원 중에 제가 직접 진짜 사퇴하는 의원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그 사퇴하는 날까지.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미투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비난하고 그랬는데 왜 민병두 의원의 사퇴에 대해서는 오히려 만류하는 입장이 많은 거예요? 정치공학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반기 국회에서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하려면 현역 의원이 계속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도 못 나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방선거를 나가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반기 국회에서 1당이 안 됩니다. 1당이 안 되면 국회의장직 줘야죠. 상임위원장에서 또 손해봐야죠. 그러면 하반기에 국정 운영이 굉장히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류하는 분위기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아들이 한 얘기 중에 좀 들여다봐야 될 게 2008년도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2008년도는 사실은 낙선자였어요. 네. 낙선자 신분으로 이제 만났는데 물론 국회의원에 낙선한 사람도 전직 국회의원은 권력이긴 권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의원이 하니까 뭘 부탁한다거나 뭐 하는 어떤 청탁의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없다. 그러니까 권력자로서 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항변인데 몇 가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건 좀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분위기가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가족들이 의원, 즉 남편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피해자의 제2차 피해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좀 사려가 필요를 하겠죠. 네. 자, 다음 사람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내연녀를 공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씨와 저희 전처 등은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2017년 7월경 저에게 수백억 원대의 권력형 부정청탁을 했습니다. 이 서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에 저희 전 보좌관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예. 이것도 전체 다 송구가 됐으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미투 운동과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과 그리고 오영환 씨 그리고 박수현 전 대변인의 전 부인 이렇게 각자 주장이 다 다르거든요.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참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실질적으로 본인 선거 사무실 앞에는 이 안희정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해서 안희정의 직접적인 후를 잇고 그 도정을 이어나가겠다고 가장 크게 본인의 어떤 셀링 포인트를 했었는데 안지사가 이와 같은 미투에서 타격을 입음으로써 문제가 생겼고 그와 더불어서 바로 문제가 생긴 것이 본인의 이른바 불륜 논란인 것이죠. 이번에 미투와는 관계없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 논란을 했느냐라고 해서 나는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뭐냐 하면은 이 오씨란 사람과 전처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본인의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을 때 부정한 청탁을 한 두세 가지 해왔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대면서 하나가 서울시 토지를 한 20년간 무상 임대를 해달라. 거기에 이제 전기차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것 하나 하고 또 은행에 알선을 저리에 한 400억 정도로 알선을 하는데 좀 연결을 시켜달라. 그런 부탁을 했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거절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와 같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아직은 박수현 전 대변인의
그냥 주장이에요.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장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사실의 실체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결국 선거를 앞두고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마음은 정말 천근만근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수현 전 대변인은 불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최근 들어 저를 둘러싼 이런 악의적인 온갖 추잡한 거짓은 진실한 고백과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미투의 본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했었고 저를 위해 젊은 날 자신이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저를 사랑했던, 그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그러한 제 전처의 또 저와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굳이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이승우 실장님. 네. 지금 어쨌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거는 뭐 강제로 무슨 성추행을 했다, 뭐 아니면 성폭행을 했다 이런 미투하고 달리 불륜 의혹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수현 지금 후보의 자격을 뭐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그 민병두 의원 건은 좀 더 상황을 상황 진전되는 걸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원칙대로 한다는 건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전적으로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마도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분위기까지는 그렇습니다. 내일 결정이 된다고 내일 하거든요. 결정되고요. 이게 지금 불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륜 문제는 내부적인 본인의 문제고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초의원을 공천했는데 그 기초 의원과 사실은 어떤 그런 사귀는 사이다, 내지는 어떤 뭐 동거하는 사이다, 이런 식의 지금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문제로 더 해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예, 그럼 그 혐의를 인정하신 건가요? 앞으로 검찰 조사와 진행 과정에서 이야기가 계속 오늘 조사에서는 그럼 특히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조사 과정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은 그 과정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지금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 들어갈 때도 김지은 씨한테 사과 안 했고, 예. 나올 때도 안 하다가 기자가 김지은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겨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했는데요. 이게 지금 안희정 전 지사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김지은 씨, 이렇게 두 사람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보통은 이럴 때 뭐 연예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사과를 할 때 제일 먼저 사과를 하는 대상이 상대편 당사자한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특정 다수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요번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출두할 때 상당히 준비된 멘트인 것으로 보이는 사과 메시지를 발신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 도민, 국민, 가족만 언급하고 김지은 씨는 언급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사과하는 자세냐, 그러니까 뭐 국민이나 도민이나 가족한테는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나올 때에도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사과를 했는, 그 김지은 씨한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도 어떤 행위에 대한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느낀 배신감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정상적인 사과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정성이 없어서 좀 이렇게 이 비상식적인 사과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이 김지은 씨하고는 분명히 이제 다퉈볼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김지은 씨 측에서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안전지사 입장은 아니다, 피해자가 아니다. 나도 그런 식의 가해는 하지 않았고 합의된 관계였다. 이것을 계속 일관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 김지은 씨에 대한 사과는 전략적으로 하지 않은 것인지 네. 이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얘기처럼 지금 안희정 지사가 정작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강제로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께 검찰에 출두할 때 가족과 국민에게만 그 사과를 했다는 것은 뭐 저도 그걸 딱 보면서 이거는 한마디로 나는 무죄다 이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실제로 한 언론의 보도를 봤을 때에 안희정 지사가 자기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부적절한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이른바 무죄, 죄를 부인하는 기조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다만 약간 그 변동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검찰에 출두할 때는 분명히 피해자에게 전혀 어떤 미안한 언급 없이 상당히 그래도 당당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한 9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올 때의 표정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고 했는 모습을 봤을 때는 결국 본인은 어떻게 내가 무고하기 때문에 빨리 조사를 해달라라고 갔지만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상당한 물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검찰이 이 안전지사를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물증을 들이댔을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죄를 부인하기 쉽지 않은 점은 없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실제로 지금 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났고 가해자에 대한 1차적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주 정도 기존의 어떤 그 증거를 서로 하나하나 대비해 볼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지를 하는 등의 조사를 통해서 2차 조사를 있을 텐데 그 정도가 지난다고 하면은 결과 생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이 범행 장소로 지목한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여기가 안전지사의 친구인 한 이제 건설사를 이제 건설사를 운영하는 분의 운영하는, 오피스텔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문제가 크죠. 왜냐하면 지금 김영란법에 의하면 네. 사실 뭐 몇만 원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만 원짜리 화환 보내는 것조차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성폭행을 했다는 그 주장대로라면 성폭행을 한 장소가 오피스텔인데 말씀하셨듯이 지인의 그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을 비밀번호, 예를 들어서 방을 들어갈 수 있게끔 비밀번호를 공유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지금 특혜를 제공한 건데 그럼 특정 목적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네.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어떤 뇌물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 과정조차도 부적절했다. 공인이 자신이 어떤 그런 관계도 그렇지만 그걸 이용하는 과정조차도 어떤 특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행했다? 이건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그 오피스텔이 네. 한 4억 원 정도 되고 평소에 시가로 월세는 한 그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 8월에 거기에서부터 생활하도록 했다고 하고 실제로 이번 보도를 보면은 거기에 상당히 한 10박스가 넘는 개인 사물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에 네. 안희정 지사가 거기에 이른바 서울에 있는 안가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월 150만 원 곱하기 한 9개월 내지 10개월 된다고 하면은 그 금액조차도 한 1,500만 원 전후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김영란법 이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무 관련성이 뭔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돈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이 성추행과 관련된 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뇌물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이 부분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조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하재근 평론가님. 네. 다른 사람 얘기해보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 하려다가 이제 안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얘기한 거는 전면 부인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에 대해서 다시 피해자가 아니다고 또 재반박을 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부인하는 부인을 했었는데 바로 이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또 다른 어떤 날짜에 착각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봉주 의원한테 상당히 적개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네. 나를 고소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다시 입장을 밝혔는데 나의 결백을 입증할 사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과거에 이야기되는 그날에 내가 다른 곳에 있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무슨 뭐 기념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일 기자회견을 하고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네. 내일 정봉주 전 의원이 뭐를 밝히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어준 씨가 전에 네네. 한번 이제 미투가 공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논란이 한번 일었었거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에 또다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정봉주에 이어 안희정까지 지금 터졌다 이러면서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정을 좀 더 지켜보시면 이것이 그런 논란과 좀 벗어나 있다는 걸 아실 게 지금 이 안희정 씨나 혹은 정봉주 씨, 뭐 민병두 의원까지 포함을 하면 이 세 사람을 보도한 언론들은 진보적인 매체, 소위 얘기하는 진보적인 방송국 또 가장 진보적인 매체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보통 세칭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당장 뭐 그 공작 차원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왜 제보자들이 달려간 곳이 하필이면 진보 매체에 달려와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만큼 사실은 어떤 정당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김어준 씨가 또다시 공작 차원을 이야기한 것은 민주당 쪽 인사들만 계속 폭로가 되는 일련의 어떤 상황과 그다음에 정봉주 씨와의 어떤 관계, 그 뭐 낙검수의 어떤 멤버라는 관계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반박할 여지가 있다라고 자신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두 번째 이번 발언 역시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여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은영 변호사님. 네. 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성폭력 이런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난주에 프랑스 언론 보도에 봤을 때에 15세 미만, 우리나라는 지금 14세 미만인데 15세 미만자와 이 합의된 성관계라 한다로 엄히 처벌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네. 그 이외에도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없어도 분명한 동의 없는 성행위는 처벌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성범죄에 있어서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비춰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14세 정도 되는 그 여학생의 외면적으로 봤을 때 거의 성인에 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법론적인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투 운동의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국회가 어떤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와중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펜스를 지킴이 아주 좀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정몽구 회장이 2009년에 사별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주변에 보좌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이 있으면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좌진들을 다 남성으로 그리고 집안에서 가사 도우미도 남성으로 교체를 하면서 아예 여성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이른바 그 펜스룰 그것을 이제 실천한다고 해서 화제가 된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남성들 아닙니까? 예. 근데 주류가 똘똘 뭉쳐서 여성들하고 접촉을 안 하겠다. 이러면 오히려 그건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상향될 수 있는 어떤 길을 막는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성에 대한 2차, 3차 가해 내지는 차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무조건적 여성과의 접촉을 안 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이제 선의에서 어쨌든 선의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여성을 배제하는 그런 과도하게 나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방송 중에 하재근 평론가가 민병두 의원의 가족들이 민 의원을 옹호한 데 대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를 모를 일이다라고 했던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시청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재근 문화평론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해야 되고 국회가 열리면서 국회의장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국회가 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바로 사퇴하고 싶어서 사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선언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류하는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만류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국회의장도 지금 당장 그러니까 원포인트 국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의제로 삼을 생각이 없다라는 상황이니까 의원직 사퇴하고 한다는 선언한 의원 중에 제가 직접 진짜 사퇴하는 의원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그 사퇴하는 나이까지.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미투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비난하고 그랬는데 왜 민병두 의원의 사퇴에 대해서는 오히려 만류하는 입장이 많은 조금 거예요? 정치공학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반기 국회에서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하려면 현역 의원이 계속 있어야 돼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도 못 나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방선거를 나가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반기 국회에서 일당이 안 됩니다. 일당이 안 되면 국회의장직 줘야죠. 상임위원장에서 또 손해봐야죠. 그러면 하반기에 국정 운영이 굉장히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류하는 분위기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아들이 한 얘기 중에 좀 들여다봐야 될 게 2008년도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2008년도는 사실은 낙선자였어요. 네. 낙선자 신분으로 이제 만났는데 물론 국회의원에 낙선한 사람도 전직 국회의원은 권력이긴 권력. 무고다라고 해서 형사 고소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상식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물적 근거도 없이 가해 여성이라는 사람의 주장만으로 이것에 대해서 나는 결벽증이 있을 정도의 얘기가 있었고 남에게 피해가 가는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 시청자들도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른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거기에 법정형이 사형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어떤 본인이 죄를 어떤 강간이나 뭐 중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강제추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본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판단 때문에 바로 의원직 사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를 볼 때도 이것 이외에 혹시 다른 어떤 숨겨진 일이 있는가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납득하게 하는 그런 후속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이제 사퇴 발표하고 난 다음에 민병두 의원의 부인과 아들이 또 민 의원을 감싸는 듯한 또 약간 이제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또 인터넷에서 한창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그 부인이 글을 올렸는데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이것은 남편다운 결정이다. 우리 남편의 평소에 강직한 성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설사 성추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뭐 같이 노래방에 갔다는 것 자체가 내 기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실수다, 부끄러운 일이다. 민병두 의원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보기에도 내 남편은 성격상 하재근 문화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뭐 의혹이 제기된 이제 기사가 난 지 1시간 반 만에 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이 지금 사퇴 의사를 밝힌 게 두 번째 충격이에요. 첫 번째는 또 성추행 연루된 언론 보도가 첫 번째 충격이었고 왜냐하면 대개 지금까지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당사자들은 잠적을 하거나 혹은 며칠 동안 잠적을 하거나 혹은 그다음에 그 출마의 변을 좀 늦추거나 그러니까 좀 늦추는 것이지 전격적으로 1시간 반 만에 더군다나 의원직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초강수 대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 갈래로 지금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의원직을 사퇴할 만큼의 사실은 어떤 성추행 의혹이 있는 거다라는 반응. 또 두 번째 반응도 굉장히 큰데 그럴 만큼 결백하니까 그렇게 초강수를 둔 거다. 그러니까 양측의 이런 어떤 해석이 지금 팽팽한 상황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네. 자, 뭐 결백하기 때문에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근데 이제 피해자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야 저것만 있어가지고 과연 의원직 사퇴까지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매일 저희도 의뢰인을 만납니다만 무고한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의원이 하니까 뭘 부탁한다거나 뭐 하는 어떤 청탁의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없다. 그러니까 권력자로서 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항변인데 몇 가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건 좀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분위기가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가족들이 뭐 의원 즉 남편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피해자의 제2차 피해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좀 사려가 필요를 하겠죠. 네. 자, 다음 사람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내연녀를 공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씨와 저희 전처 등은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2017년 7월경 저에게 수백억 원대의 권력형 부정청탁을 했습니다. 이 서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에 저희 전 보좌관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예. 이것도 전체 다 송구가 됐으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미투 운동과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과 그리고 오영환 씨 그리고 박수현 전 대변인의 전 부인 이렇게 각자 주장이 다 다르거든요.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의원직 사퇴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지지하고 다만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항은 당시에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네.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인은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또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네. 우리 아버지가 인터넷 사퇴한 이 국회의원직 사퇴한 것에 대해서 뭔가 더 부끄러운 또 다른 폭로를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우리 아버지한테는 도덕적인 결벽증이 있다. 조그만 논란이라도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상대 여성하고 사실관계를 다투게 되면 국회의원직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파적인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의원직을 내려놓고 한 명의 개인으로서 모든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좀 공명정대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아들 입장에서는 밝혔는데 네. 사실 가족이 아버지나 남편이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확한 사실은 민병대 의원만이 알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가족이 좀 부둔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네. 거죠. 예, 근데 한 가지 예. 제가 이제 의원직 사퇴라는 것을 사실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대로 그냥 사퇴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의원직 사퇴는 사실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선언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의원직 사퇴한다고 그냥 한다고 해서 바로 사퇴가 되는 게 아니라 회기가 그러니까 국회가 열려